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년을 넘긴 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어머니는 올해 94입니다. 근데 아직도 통장 4개의 잔고를 정확히 외우고 계시고 신문도 읽으시고 숫자 계산도 빠르십니다. 놀랍죠?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사실 어머니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유전적으로 치매와 거리가 멀었던 것도 아닙니다. 유전자가 좋아서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직접 연구하고 세계적인 자연치 유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의 자료를 수백 편 넘게 읽고 하나씩 어머니의 삶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지금도 또렷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핵심 원리와 방법을 처음으로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중간에 끊으면 오히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앞뒤 연결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70부터 기억을 잃고 왜 어떤 사람은 90이 넘어도 눈빛이 살아있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뇌 속 청소 시스템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왜 무서울까요? 그냥 기억을 잃는 병이라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치매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고 가족의 얼굴도 잊고 결국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되고 3살짜리 아이처럼 누군가의 손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치매의 끝입니다. 이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매일 뭔가를 먹고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감정도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활동엔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생깁니다. 바로 노폐물, 즉 우리 몸의 쓰레기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면 매연이 생기듯이 몸도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아주 정교한 청소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요. 먼저 작고 가벼운 노폐물들은 혈관을 통해 빠져나가고 그 노폐물을 혈액을 통해서 간이나 신장으로 보내서 대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큰 찌꺼기들, 예를 들면 염증 물질이나 독성 단백질 같은 것들은 림프관을 통해 림프절에 모아서 정화시킵니다. 우리가 가끔 피곤하거나 감기 기운 있을 때 목주위와 겨드랑이가 뻐근하거나 서해부, 그러니까 사타구니 쪽이 묵직하고 불편할 때 있죠. 그게 바로 림프절이 작동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몸 안에 무언가를 걸러내고 있다는 뜻인데 몸이 피곤해서 일하기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혈관과 림프관이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쓰레기를 치우고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에는 림프관이 없습니다. 몸은 림프가 쓰레기를 치워주는데 뇌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뇌는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면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생기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어냈습니다. 뇌에도 청소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건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밤에 뇌를 순환하면서 쓰레기를 씻어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 뇌가 샤워하는 겁니다. 뇌척수액은 매일 500에서 700ml, 즉 하루에 우리 몸 혈액보다 훨씬 많은 양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다시 흡수되어 소모되는 교체형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뇌척수액은 단순히 뇌 안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뇌 속 4개의 뇌실에서 만들어져 뇌 아래쪽의 경막낭 척추관을 따라 등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척추관은 목뼈인 경추를 지나 등뼈인 흉추 그리고 허리뼈인 요추 2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후 다시 올라오면서 간질액과 노폐물을 씻어내는 뇌 샤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 이 뇌척수액 순환 경로는 뇌에서 척추에서 다시 뇌로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어
뇌 속 독성 물질들이 계속 씻겨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뇌척 수액이 잘 흐르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을 청소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척수액이 잘 흐르려면 척추가 부드럽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척추가 굳어 있으면 이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럼 뇌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게 곧 기억력 저하,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 주변의 근육이 굳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뇌척 수액은 뇌에서 시작해서 척추관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그 흐름 통로가 바로 척추 근육과 신경 사이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이 통로가 눌리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척수액 순환이 막혀버립니다. 비유하자면 물이 흐르는 관에 벽돌을 눌러놓은 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매일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시켰고 그게 지금의 맑은 정신을 지켜준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청소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세아교 세포, 영어로는 마이크로글리아예요. 이 세포는 뇌 속을 돌아다니면서 쓸모 없어진 단백질 찌꺼기나 죽은 세포, 염증 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미세아교 세포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자서 뇌에 염증이 많아지면 갑자기 폭주합니다. 청소를 하던 애가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염증 그리고 치매의 가속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성상세포, 영어로는 아스트로사이트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뇌신경세포에게 영양분을 주고 환경을 안정시켜주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하고 흥분한 신경세포를 진정시켜주고 심지어 뇌척 수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 성상세포도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염증이 많아지면 기능이 떨어지고 뇌 전체 환경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뇌 속의 청소부인 미세아교 세포와 그리고 뇌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성상세포를 꼭 기억하세요. 이 두 세포는 스트레스에 약하고 숙면에 강하게 반응하는 세포입니다. 이 두 세포는 우리가 푹 자고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뇌를 청소하고 회복시키고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수면이 부족하면 미세아교 세포는 과잉 반응해서 멀쩡한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성상세포는 영양 공급과 환경 유지 기능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뇌 전체가 오염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하고 잠을 잘 자야 뇌도 건강해진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 우리 뇌의 청소부와 관리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잘 관리해주면 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밤사이 피곤했던 몸이 쉬면서 다시 가벼워지듯 뇌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취하면 미세아교 세포나 성상세포 같은 내부 시스템이 다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너무 약물에만 의존하려는 경우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치료제는 당연히 써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약물에만 의존하게 되면 뇌는 그걸 해독하느라 오히려 더 지치고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약은 보조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잘 쉬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느냐입니다. 또 하나는 척추 관리입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척수의 흐름이 좋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결국 치매를 막고 뇌를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그래, 이걸 지금부터라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이미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모든 자료는 세계적인 자연치 유학자 데일 브래드슨, MD 루돌프 탄지 등 여러분의 연구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어머니께 20년 넘게 매일 꾸준히 하게 해드린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척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간단한 운동을 매일 하게 했습니다.
뇌척수액이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습니다. 둘째,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서 주무시게 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그래야 결국은 뇌 청소도 잘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 그걸 저는 어머니를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척추 근육을 쉽게 풀어주는 방법,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깊게 자는 법에 대해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